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5시 36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진짜 인터뷰 이어가죠. 대단군님, 우리 국민TV가 대한민국 100주년, 물론 1919년으로부터 기산한 그 100주년을 준비하죠 라고 하셨고, 쿠루루님, 언젠가는 데일리 뉴스K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현 상황에선 위클리 뉴스가 성공하길 힘 모아야 합니다. 국민TV가 더 영향력 있어지고 조합원들이 늘어날 고날을 위해서 말씀이죠. 갑자기 이 화면이 어떻게 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잔상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조합원이 늘어나면 데일리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 말씀이셨군요. 동명천재단님, 저는 사생팬은 되지 않겠습니다. 사생팬이란 게 뭐죠? 이렇게 목매달아 쫓아다니고 이 무조건적인 팬 이런 건가요? 저희들도 그런 팬은 원치 않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뭐더라? 아이돌? 10대 아이돌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거. 그거 아주 비이성적인 거에 극치죠. 그리고 몇몇 사람의 스타성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국민TV 지난날 그런 점이 몇 가지 있었고요. 사생팬이야말로 저는 비이성의 상징이자 심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생팬은 조직을 갉아먹는,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토대 위에서 토론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무조건 누가 싫다, 이런 것이야말로 그동안 조합을 좀먹었던, 흔들었던 암적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생팬은 저희도 단호히 배격하고 거부하고 싫습니다. 여러분도 사생팬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자건 합리적 지지자가 되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합 게시판을 흔들고 있는 몇 수십 명에 불과한 그런 작태들을 보면서 조합의 앞날을 그들 때문에 우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소님, 개인적으로는 CBS의 60 Minutes 같은 심층 취재 방송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다들 지향하는 바입니다. CBS가 60minutes, 60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람들이 결집했고 애썼는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뉴스타파와의 차별성,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못하면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경쟁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타파가 우리보다 역량이 한 수 앞이라는 것, 훈련된 선수들이 훨씬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고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둘이 제살 깎아먹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키가 커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것을 목표로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겸 차병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병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설명하는 멘트 못 들으셨나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예. 고칠 거 있으면 빨리 고치십시오. 네,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이요. 네, 의과대학은 예과생부터 뽑는 거고요. 네네. 의학전문대학원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전원. 네, 의전원이라고 우리가 통상 명칭하죠. 예. 본래 의사 출신이시고 신촌 세브란스 의대 마치시고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의료 행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질병관리본부장을 끝으로 일단 공직은 벗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언제 또 장관으로 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강단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경륜과 학식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네. 건대폐렴이라고 세계의학사전이나 WHO의 보고는 안 되겠지만 그냥 네. 그렇게 줄여서 말하죠. 건대폐렴. 오늘 정부가 종합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안 나오던데 나라도 못 밝힌 원인. 전 교수님께서 네. 추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학생들과 연구원들에 국한돼서 발생된 질병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밝혀졌죠. 예. 147명이 그 실험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55명이 발생을 했어요. 예. 37.4%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 높은 겁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초에는 감염증을 의심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학조사 결과 이것은 실험실에 국한된 환자들이고 음흠. 또 이들 환자와의 그 접촉자들, 특히 이제 그 가족들, 동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 명의 이 의심 증상을 가진 분이 없었다는 점인 결국은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에 국한된 것이고 사람 간의 감염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많은 이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한 달 정도까지는 이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 사료라든지 또는 또 공기 중에 있는 또 곰팡이 포자라든지 예. 또는 환경 검체 그런 것들에서 아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본래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일단 의심되는 질병에 대해서 처음에 이 호흡기 세균과 호흡기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이 가축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브루셀라라든지 퀴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다 음성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 사료라든지 또 각종 유해 물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의학적 이런 것들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네네. 그럼 정체불명의 신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럴 경우에는 사람 간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병은 사람 간 감염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예. 소위 말하는 감염병, 전염병 이런 분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특별히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거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한 37%가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네. 그리고 사람 간 전파는 없었던 게 확인이 되니까 전염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147명인가 총 그 사람 중에서 한 37%만 증상을 보이는 것은 개개인별 면역력의 차이라거나 특정 체질별 자극에 반응하는 내성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은 가능성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뭔가 새로운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특별히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예. 또는 이 147명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55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실험실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머물러 있었거나 또 더 많은 물질에 노출됐었던 가능성이 있었거나 네. 소위 말해서 시간 대비 노출량이 길었거나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정부 발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갸웃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무증상 환자라는 게 있더군요. 증상이 없는데 예. 그걸 왜 환자로 분류합니까? 일단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네. 폐렴 소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네. 그렇지만 증상이 없는 이제 그런 그 환자를 무증상 환자로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의학 용어인가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연성 감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예. 네. 어쨌거나 그러면 건대폐렴이라는 호칭 그 언론의 명칭, 호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콩 독감 그렇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그 질병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국가의 명칭을 따서 홍콩 독감, 상해 독감, 이런 스페인 독감 대표적으로.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도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원인 미상의 폐질환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언론에서 좀 쉽게 인식이 되고 그렇죠. 제목을 달기 쉽게 명칭을 쓰다 보니까 예. 애꿎게 건국대학교가 많은 그 피해를 입었죠. 네. 학생들 피해는 물론이고 또 그 환자를 진료해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건국대학교 병원은. 예. 그래서 건국대학교 병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음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오히려 건국대 폐렴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마치 메르스하고 유사한 그런 질병인 예. 것처럼 인식이 돼서 예. 병원의 환자 방문객이 대폭 줄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병원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역시 또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신문에 제목 뽑는 언론쟁이들, 편집쟁이들 보면 짧은 말로 숏 메시지 강하게 한 큐에 전달하기 위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건국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이러다가 그냥 건대폐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좀 많았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을 때 네네. 처음에 2003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쓰니까요. 네. 닭, 오리 소비가 대규모로 감소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많은 그 농가들이 축산업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안 하고 AI. 표현을 했죠. 네. 제가 그 질문을 교수님께 드린 이유는 이제 건대가 입는 그 억울한 피해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면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을까 해서요. 폐렴은 그 전염병은 아니고요. 폐렴 자체는? 그 폐염증에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총칭해서 폐렴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폐렴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된 겁니다. 다만 원인 미상의. 네, 원인 미상의 폐렴이다. 이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식한 질문 하나 또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사스, AI, 메르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을 덜 하거나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최근 한 10년 이래로 10 내지 15년 이래로 사스가 2002년부터니까 한 13, 14년 되겠네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특별히 호흡기 질환이 승해 보이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네. 순수하게 사람에서 원인이 되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모든 질병이 국한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네.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많은 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걸렸던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화를 일으켜요.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동물에만 국한됐던 질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간에 이 감염이 가능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스, 메르스 우리 낙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스도 또 박쥐 얘기했고요. 예. 또 우리 에볼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죠. 또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것도 역시 처음에는 이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그랬어요. 돼지한테 걸렸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넘어온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소변이냐 대변이냐 큰 변화를 일으켰느냐 작은 변화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질병이 왔을 때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경증의 질병으로
지나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질병을 관리하거나 연구할 때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네네. 또 특히 이 교통수단이 너무 좋아졌어요. 과거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단 말이죠. 네, 지금은 뭐 비행기로 그냥.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불과 하루 만에 우리가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이런 호흡기 질환이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하도 크게 놀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도 건대폐렴? 왜 그래? 근데 이유를 못 찾고 있어? 그 상황에서 처음 닷새가는 계속 환자가 늘어나니까 네. 이제 막 잔뜩 긴장하다가 신규 환자가 3일째 없고 오늘 정부 발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더 악화되는 건 막아주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예방책도 그럴 거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그 원인 불상의 또는 메르스나 뭐 사스 이런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 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 있다면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일단은 이런 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수시로. 왜냐면 손에 이런 그 분비물들이 많이 묻거든요. 예. 또 그런 분비물들이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뭘 만진다든지 할 때 다 그 확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호흡기 계통의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이 유행할 때는 손 씻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다중이 모인 시설에서 안 가거나. 이렇게 장시간 머무르는 것들은 좀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예. 우리가 또 기침 예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하지 말고 팔뚝으로 가려라. 네, 옷소매로 가리는 거죠. 예. 또 손수건이 있을 경우에는 손수건으로 막으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이 없을 경우에 돌발적인 기침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팔소매로 입을 가려서 기침에 의한 어떤 타액이나 분비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하죠. 메르스 때 또 네. 예,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이번처럼 그 실험실에서 그 어떤 유독 물질이나 또는 이 생물 바이러스들을 취급하는 경우에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실험실에서는 뭐 독극 물질이라든지 화재 이런 것만 유념을 했습니다만 그러게요. 폭발 사고 이런 것만 생각했죠. 그렇죠. 이번처럼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할 경우에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임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기침 예절은 많이 학습이 된 것 같고 마스크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그렇습니다. 건강 수칙이다. 이런 점을 하나 그렇습니다.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쉽게 조곤조곤 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의학전문원의 전병률 교수셨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들어서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비도 많이 오고 춥다 그러죠? 이렇게 우울하게 주말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싶고 11월 달은 아무래도 길고 혹독한 겨울의 예고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